자,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소식,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보낸 것 관련돼가지고 러시아도 북한도 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부정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우리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되는 가혹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엄포까지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실제 푸틴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은 그와 관련돼서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증거가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이제는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군 2천여 명이 훈련을 마치고 러시아 서부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러시아 서부가 쿠르스크라고 말해줬었는데 실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5천 명 이미 집결했다. 그래서 전쟁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 지역이에요. 북한군이 이 지역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쿠르스크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실제 이번 러우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격전지가 바로 이 쿠르스크라는 겁니다. 실제 푸틴이 복수를 겨룰 정도의 굉장히 최대 격전지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느냐? 고기 분쇄기라고 불리고 있어요. 말인즉슨 엄청난 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인내 전술이기 때문에 실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병력 대 병력으로 머리 싸움으로 실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요. 고기 분쇄기라는 정말 무서운 얘기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 전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선의 김정은이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말, 20대 초 신병들을 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 배돼지 불리기 위해서. 자, 지금 러우 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가 더 포착된 게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김정은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영복을 러시아로 입국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이 폭풍 군단장 출신이고 파병 부대를 총괄 지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김영복이란 사람이 누굴까? 자, 바로 김정은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 계급이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스타라고 합니다. 3스타. 그러니까 삼성 장군이에요.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 이런 삼성 장군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수첩 비서라고 말을 합니다. 말인즉슨 김정은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김정은이 말하는 걸 수첩에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 장성 출신에도 불구하고 수첩 비서라고 불리고 있대요. 자, 어느 정도로 따라다니냐면요.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수작전 무력 훈련 기지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수첩 들고 따라다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평안북도 수해복구 현장 지도에도 저렇게 김정은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성이긴 하지만 사실상 김정은의 거의 뭐 문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지금 김정은이가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최측근을 보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따르냐면요. 이 정도로 따른다는 겁니다. 네. 최근 북한의 보도만 보더라도 3월 7일부터 해서 9월 13일, 9월 19일, 9월 30일, 4월 6일, 4월 4일 이런 식으로 지금 최소 7차례나 북한 방송에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의 최측근이 이번 러시아 파병이 있어서 러시아까지 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이 지금 어디에 투입이 됐습니까? 러우 전쟁의 최대 격전지에 투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보냈어요? 김정은의 신복 중에 신복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이번에 북한 파병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했는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정은이는 푸틴한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받고 싶어 하느냐? 바로 군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푸틴한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군사 기술을 받기 위해서 야, 우리 이 정도로 병력을 보냈다. 심지어 그 전장이 최대 격전지다. 게다가 나는 내 신복까지 보냈다라는 명분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은이가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ICBM 기술. 이걸 가장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도 말했어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ICBM 기술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실제 북한이 ICBM을 갖게 되면요, 이것은 미국, 더 나아가 일본까지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 국제사회가 분명한 규탄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미국과 나토와 대응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한민 안보실장이 25일 날 워싱턴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의를 하고 같이 목소리 냈습니다. 러북 군사적 밀착에 단호히 대처하며 파병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나토와 대북 요원 우크라이나 파견 협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협의를 하느냐? 실제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이번 심리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이 전장에 참여했다, 실제 북한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객관적인 진실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는 북한군이 뭐 8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 북한이 실제 전장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사상자가 나왔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한 군들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바로 심리전 때문이에요. 심리전. 자,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북한군 투항 땐 하루 세끼 고기를 먹이겠다. 이런 지금 한국어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 무기 버려. 우크라군이 한국어 매뉴얼까지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투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중요한 건요, 바로 탈북의 기회다라는 게 더 북한군한테 와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 한국어 매뉴얼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없느냐? 바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실제 보시면요, 우크라이나어, 한국어 음차 표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없느냐? 귀순 의사를 묻거나 권유하는 질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북한군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침이 있어서 투항하라, 무기 버려라 이런 얘기보다 실제 이것이 어떤 기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북한군한테 더 많은 심리전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국정원이 실제 북한군 포로 신문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심리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먹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은이가 알리지 않았던 러시아 파병을 군 확성기로 주민에 알려주고 있고, 실제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박충권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그 대북 확성기를 실제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북한군 이탈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을 향해서 무기 버려라, 이와 관련돼가지고 고기 줄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이것이 탈북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심리전에 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실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겉으로는 지금 푸틴이랑 정은이가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정은이가 누구의 빨대를 꽂았습니까? 시진핑 중국의 빨대를 꽂았어요. 그 전까지는 러시아의 빨대를 안 꽂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러시아의 빨대를 꽂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러시아와 북한군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향해서 빌어먹을 중국인이라며 경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지금 도청으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자,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Я, да, нахуй, ебать. Я говорю, ну он как раз по это, блядь, батальону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лядь, мы, говорю, 자, 보시면 지금 러시아군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군을 향해서 KDA라고 말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망할 요국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전장에서는 1분 1초가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 전장에서 지금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소통이 돼야지 뭔가 명령도 내리고 그 왕을 알아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북한 군들이 러시아어로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말 하겠어요? 못하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느 정도로 소통이 안 되냐면요.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북한 군 30명당 러시아 장교가 3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병사 30명당 통역관은 1명밖에 배치가 안 된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전장입니다. 전장이에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통역관 1명이 북한군 30명한테 통역을 일일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전쟁이 안 치러지는 겁니다. 서로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겉으로는 푸틴과 김정은이 잘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 그 전쟁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향해서 빌어먹을 중국인이라면 경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 통역 구하기 비상이 걸렸대요. 심지어 주 중국 영상원 인원까지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번 파병이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고 그 급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고요? 심리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심리전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군인과 북한 군이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격전지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우리가 북한군을 향해서 니들이 탈북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이끌어내서 우리가 실제 북한군, 더 나아가 김정은의 실체까지 밝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왜 이 심리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 나토와 이런 협상을 왜 하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언론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공포심만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몇 명을 보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김정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세부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이마저도 정쟁에 이용해 먹는 악랄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죠. 자,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 조장을 하며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김민석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예비 음모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계엄 예비 음모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서 북한군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김정은을 향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또 누구? 윤석열 정부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음모론까지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러우 전쟁을 우리 국내로 끌어오는 것처럼.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가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정은이가 먼저 미사일 쐈고요. 정은이가 먼저 오물풍선 보냈고요. 정은이가 먼저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다 정은이가 먼저 했다고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평화시의 실체를 가장 먼저 밝힌 것도 김정은입니다. 왜냐? 지가 9.19 군사합의를 어겼으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것마저도 정쟁으로 몰아서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주려는 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는요 국민도 없고 이들에게는요 국가도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냥 뭐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을 향해서는 그냥 셰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도, 러시아가 북한에다 ICBM 기술을 주더라도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입 닫으면서 셰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의 안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민주당에 부안해동하는 언론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MBC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이제는요, 러우 전쟁을 넘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우리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밀약을 맺고 있고,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 푸틴한테 뭘 요구할 거라고요? ICBM 기술을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 없던 그 기술을 습득함으로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까요? 언론사들이 알려야죠. 자, 제가 비교를 딱 해드릴게요. 자, KBS만 하더라도 지난 주말에 토요일 하루 동안 이와 관련돼서 몇 건을 보도했냐? 한 건, 두 건, 세 건 보도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토요일 하루예요. 토요일 하루. 자, 그러면 MBC는 이왕을 어떻게 보도를 했냐? 놀라지 마세요.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끝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MBC가 사실상 등 떠밀려서 보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안 할 수는 없어. 왜냐? 너무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등 떠밀려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심층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명태균이에요. 자, MBC가 하루만 하더라도 명태균을 몇 건을 보도했냐? 하나, 둘, 세 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하루 동안 한 건 보도하면서 명태균에 관해서는 세 건을 보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지금도 이만큼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명태균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과거에는 몰랐던 명태균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실제 이게 이슈몰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른 방송사에서 명태균 보도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예 방송이 안 돼요. 근데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또 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민주당 좌파들의 전형적인 전법이 뭐라고요? 구조는 똑같은데 주어만 달라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뉴스를 띄움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기승전 김건희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이 또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제목 보십시오.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 윤석열 캠프 내부 인사의 폭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내부의 인사가 폭로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가정이야. 그냥 혼자만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에도 근거 보고됐을 것. 보고되는 게 아니라, 보고됐다는 걸 확인도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특정 인물 하나의 주장일 뿐인 것을 MBC가 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MBC가 달아놓은 자막만 보면요,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 굉장히 관여가 돼 있는 것처럼, 뭔가 연관이 많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BC는 이런 보도를 왜 할까요?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누구랑? 바로 뉴스타파랑.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청괄 정책 총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 자,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MBC랑 뉴스타파가 띄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함께 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 신용환이라는 사람을 국감 증인 채택에 추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좌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띄우고 그 여론과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받아드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깨부셔야죠. 우리가 이걸 찢어버려야죠. 자, 이들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와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지를 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이 포장지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신용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 이번 총선에 민주당 영입인제 15호입니다. 참나,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네? 나 다 지켜보고 있어. 네? 민주당 영입인제 15호라고 이재명이 데려온 사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 네? 강한경제 일자리 청원 민주당 영입인제 후원회장 이재명. 심지어 이재명이 후원회장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MBC가 어떤 식으로 포장지 깔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아무 연관이 없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포장지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이거 우리 뭐 떠오릅니까? 지난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JTBC가 있었던 김규현이랑 똑같잖아요. 김규현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해병대원인 건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지 깔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찢어버렸잖아요. 뭐라고요? 김규현 지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 민주당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포장지를 뜯어버려서 김규현의 실체를 밝혔잖아요. 근데 그 짓을요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 후원회장인 사람인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제 15호인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민주당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윤석열 캠프 관련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에요. 네? 도중에 사표 쓰고 나갔다고.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한 줄 아시겠죠? 뻥튀기 하는 겁니다. 야,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폭로를 했다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보고가 됐을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민주당 영입인제 15호. 심지어 후원회장은 이재명. 친구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냐? 저는요, 이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자, 바로 한동훈 대표 때문입니다. 설마 이거 안 끌고 오겠죠? 제가 김대남 끌고 올 때도 되게 어이없었어요. 서울의 소리 보도를 보고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끌고 오지 마세요. 이거 끌고 오지 마십시오. 자, 미리 말해놓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 신용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해 주세요. 절대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명태균의 말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을 선별적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말인즉슨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명태균과 관련돼서 강야균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태균이 자신있게 말한 두 명은 이준석, 오세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통화 내용에 이준석이 이기는 조사 달래라는 통화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민주당 좌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명태균 이슈를 그렇게 선전선동하고 싶다라면, 명태균의 말, 강혜경의 말을 그렇게 믿고 싶다라면요, 이준석한테 물음표를 던져야죠. 근데 준석이한테는 아무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명태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했다고 하니 이러다 천지창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날 찾아오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페이스북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의 말을요, 코딱지만큼도 믿지 않는다고요. 저는 일절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명태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준석이 얘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층 보도해야죠. 이것도 보도를 해야죠. 근데 MBC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는 겁니다. 왜 명태균이란 기준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보도를 하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정쟁적으로 보도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MBC뿐입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강혜경이란 사람. 자, 이 사람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신뢰하냐면요, 공익제보 보호 1호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혜경이란 사람이 명태균 리스트라고 27명을 폭로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안에 몇 명 있습니까? 야권 인사 3명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야권 인사 3명이 있는 리스트와 관련해서 일절 방구를 안 합니까?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강혜경과 관련돼 상당히 객관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야권 인사가 표한된 명태균 명단 입장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하는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야권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야권 인사 안 보여, 우리 좌쪽은 안 보여. 우쪽만 보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리스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팩트를 체크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명태균이란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선별적으로 보도를 하는지, 얼마나 선별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선별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요, 항상 구조가 똑같다고요. 뭐만 달라진다고요? 주어만 달라진다고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끌고 왔습니까? 과거에는 황상무, 이종석 끌고 오더니,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끌고 오더니, 최근에는 누굽니까 또? 자, 또 누구 끌고 왔었습니까? 별의별 김대남 끌고 오더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명태균에다가 심지어 누구까지? 앞서 보여드렸던 신용환까지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얘네들은 구조가 똑같다고요. 뭐만 달라진다고요? 주어만 달라진다고요. 사람만 달라진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들의 구조를 읽고 이들이 지금 어떤 걸 숨기는지, 어떤 걸 감추는지 파헤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제가 팩트 체크 해드렸어요. 실제 이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렸어요. 좌파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좌파들은요, 선전선동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지냐? 주어만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와 관련돼서 우리 내부로 끌고 오는 건 그 무엇보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재명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아주 그냥. 저는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필요할 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